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칼바람에 체감 온도는 춥겠습니다. 동해상으로는 강한 바람에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7도에서 9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서는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의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주말 동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까지는 비나 눈이 오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의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 7도, 포항과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앞바다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고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찬바람에 체감 온도가 낮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해 울진군과 정부가 본격적으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열린 신한울 3, 4호기 관련 진실소통협의체 1차 회의에서 울진군이 건의한 전문가 TV토론회 개최 요청을 수용한 겁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울진군청에서 열린 신한울 3, 4호기 진실소통협의체 제1차 회의 사진입니다. 회의는 지역 여론을 의식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따라 비공개로 열려 취재진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됐지만 성과는 있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중단의 경우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울진군의 요구를 정부가 전격 수용해 전문가 TV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또 여론을 듣는 그런 청와대의 그 전향적인 그 생각에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TV 토론회 방식과 내용은 앞으로의 회의에서 추후 결정하기로 했고 신한울 3, 4호기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울진군은 신고리 5, 6호기처럼 신한울 3, 4호기도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이 국민 여론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TV 토론회 개최가 성사돼도 지금 상황에서 이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부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이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제8자 전력 수급 계획을 바탕으로 결정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 반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건설이 중단된 울진 신한울 원전 3, 4호기는 부지 매입 등 사업이 30% 가까이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서명에 울진 군민 등 38만 명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앞으로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는 공항 주변 가구에 정부가 무료로 소음 차단 시스템 창을 달아줍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항 소음 대책 시설 기준을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음이 심한 1, 2종 지역에는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에 시스템 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에는 냉난방 겸용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공항 소음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수생들이 예년보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능이 불수능으로 불릴 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개강한 대구의 입시학원 재수선행반에는 지난해보다 10% 정도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다음 달 개강하는 정규반에 들어가려는 재수생 상담도 활발합니다. 맞춰서 가기에는 해온 공부도 있고 조금 아깝고
네, 1년으로 그냥 평생이 바뀐다 생각하면 지금이 딱히 시간이 아깝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저에 대해서 파악한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더 열심히 하면은 현역들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하는 시기다 보니까 그런 점들을 터득해 있는 상태에서 보면 제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재수생이 늘어나는 이유는 불수능으로 불린 이번 수능에서 실패한 수험생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어와 영어 과목이 어려웠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시 불합격자가 학교별로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 정시에서도 점수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아예 정시를 포기하고 고3 수험생들이 감소하는 것도 이유입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만 6천여 명, 내년은 이보다 6만 2천여 명이 더 줄어듭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정시 모집 인원을 2천 명 가까이 늘린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는 고3 수험생이 역대 이래로 가장 많이 감소하여 전체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상위권 대학들이 수능 위주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을 확대하여 재수생이 더 유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수를 선택하는 졸업생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 내용이 올해와 달라지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절박감까지 더해지면서 역대 어느 해보다 치열한 입시 경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농식품 수출액이 5억 3,326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2% 증가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포도가 65%, 복숭아 40%, 버섯 20%, 배가 17% 늘어난 반면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사과는 10%, 붉은 대게살은 19% 감소했습니다. 한편 포항 기계족장 사과는 올 1월에만 26톤이 동남아로 수출돼 지난해 연간 수출 물량 25톤을 넘었으며 기북 사과즙은 처음으로 베트남에 1톤이 수출되는 등 경제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는 동남아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동해안 5개 시군의 특성을 살려 지역별로 맞춤형 해양 거점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동해안 최대 도시인 포항은 해양 휴양 컨벤션 도시, 경주는 아시아 해양 체험 교육 거점 도시, 영덕은 수산물 첨단 양식 및 수출 산업 전초 기지로 육성합니다. 또 국립해양과학교육관이 들어서는 울진은 환동의 해양과학 거점으로, 울릉은 세계적인 생태 휴양 트레킹 명소로 개발합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조심하라고 했습니다만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찾아 특정한 장소에 두게 한 뒤 훔쳐가는 절취형 보이스피싱이 기승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에 사는 대학생 25살 A씨는 얼마 전 대구 시내 한 주민센터를 찾습니다. 센터 한쪽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현금 1,900만 원을 넣었다가 몽땅 날렸습니다. 검사라고 밝힌 남성이 금융 사기에 연루돼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보관함에 두라는 말에 속았습니다. 첨단범죄수사 1부 1팀의 팀장직을 맡고 있는 제 검사입니다. 저 본인이 지금 피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한 조사 과정이에요. 네. 주민센터 보관함을 이용하실 거예요. 네.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현금을 쓰냐고. 이른바 절취형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주민센터 물품 보관함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이 비밀번호만 알면 쉽게 물건을 찾을 수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80대 노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집안 전화기 옆에 두라고 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도록 시킨 뒤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 돈을 훔쳐간 일도 있었습니다. 돈을 수거하는 일은 관광을 빙자해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맡았습니다. 지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이 된다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계좌의 잔고마저도 부정 인출될 수 있다. 그런 해악을 고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직원으로 속인 전화가 오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설을 맞아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에 2월 8일까지 퇴직 경찰관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합니다. 새마을금고 키퍼란 이름으로 활동하는 안전요원은 4명 이하 직원이 근무하는 대양 새마을금고와 영일, 상대 등 4곳에 지난 23일부터 파트타임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포항의 한 새마을금고에 30대 강도가 현금 459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자수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새마을금고가 치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포항 흥해시장에 작은 갤러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갤러리는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전합니다. 수백여 개의 이쑤시개로 만들어진 작품. 보는 방향과 빛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이 연출됩니다. 커피 모양의 조형물부터 판화, 추상화 등 수십여 개의 작품이 보는 이에게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빈 가게에 있는 것보다는 활발성이 좀 있고 공간을 좀 메꿔주는 게 좋게 보입니다. 좋게 보이고 또 별로 그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한 번씩 시장날은 들리고 합니다.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은 작품을 통해 잠시나마 웃음과 이야기꽃을 피워봅니다. 특히 가수 남궁옥분 씨의 자화상 그림 등 시장 안 13개 점포에 하나씩 걸려있는 작품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저도 아침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저 그림도 쳐다보고 하면 왠지 기분이 좋고 또 지나가시는 분들이 오셔서 여기에 남궁옥분 그림이 있다는데 어떤 거냐 이렇게 또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덕분에 옷도 구경하고 해서 좋은 기운이 막 넘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지진 피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지역 봉사단과 예술가들이 뜻을 모아 지난달 시장 안에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흥해도시재생대학 봉사단은 한 달여 동안 직접 빈 점포를 수리하고 지역 예술인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작품을 대여했습니다. 은민들이 그림이라든가 또 뭐 여러 또 유명 작가들이 저희들 그 지진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데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또 그림을 또 이렇게 임대라든가 또 제공해 주시면은 그것도 함께 그 어떤 특정한 공간에 함께 전시할 그런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시전 갤러리는 2일과 7일 장날마다 열리며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전시장을 비롯해 시장 대부분 점포가 철거되는 3월까지 운영됩니다.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흥해가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지명 그대로 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포항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포항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10억 원을 출연하면 경북신용보증재단이 100억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며 담보력과 신용이 약한 최소 500여 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2년간 2%의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입니다. 봉화 닥실마을에서는 500년 전통 방식과 손맛 그대로 수제 한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달콤한 조청 향기로 벌써부터 설 명절을 준비하고 있는 전통마을을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금 달기 알을 품은 형상을 닮았다고 해 조선시대부터 명당 중 명당으로 꼽힌 봉화 닥실마을. 길지만큼이나 유명한 게 이 마을의 한과인데 한 달 전부터 명절 세트 준비로 분주합니다. 안동건 시 충정공파 집성촌인 이곳 며느리들이 모여 대를 이어 전해오는 한과를 만드는데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찹쌀 반죽을 온돌에서 말리는데 48시간, 2명씩 달라붙어 반죽을 느려 튀기고 조청을 발라 티바봇을 입혀 완성하기까진 꼬박 사흘이 걸립니다. 반짝 못 짜가면서 이거를 다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다 만져봐야 돼.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워요. 한가가 많이 나오는 과정이. 흑임자와 자아초 등 천연 재료로 물을 들이고 꽃 모양 고명이 소담이 올라간 유가는 깊고 은은한 단맛은 물론 자태 또한 곱습니다.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 하루 생산되는 유가 세트는 30박스 정도, 주문 제작만 가능합니다.
명절 예약은 이미 수주 전에 마감됐지만 주문 전화는 끊이지 않습니다. 전화가 자꾸 주문 전화가 오니까 요즘 거절하는 게 많거든요. 그것도 힘들어요. 거절하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 많고. 지난 1992년 17명의 마을 부녀 회원으로 시작해 현재 10명, 평균 연령 7, 80대의 할머니들이 남아 작업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공장식 대량 생산을 한사코 거부한 채 세월을 거스르는 정성스러운 손맛이 오늘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경주 보문단지에 있는 동궁원의 식물원 입장료가 7년 만에 1,000원씩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 시민은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개인 어른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입장료 인상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보고하고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경주 동궁원은 지난해 37만여 명이 입장했으나 제2식물원 증설과 기간제 근로자 22명의 인건비 상승 등으로 5억 원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불운을 쫓고 복을 바라는 의미로 그림을 주고받던 세시 풍속을 세화라고 하는데요.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된 세화전을 지금 소개합니다.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탐스런 모란이 화려한 원색으로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가족과 연인, 친구의 모습으로 변모한 길상돼지가 새해의 복을 기원하며 강렬하지만 우아한 얼룩말은 때묻지 않은 자연의 휴식을 선사합니다. 현대적 감성의 세화전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는 6명의 화가가 참여해 밝고 힘찬 기운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해의 행운을 비는 세화의 풍습처럼 이번 전시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중일 3국의 문화를 융합해 독특한 이야기를 담기도 하고 반복된 상징 코드로 재기 넘치는 작품까지 8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이 세화의 전통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이어서 볼만한 전시 소식입니다. 뉴미디어 전시 포에틱 딕션전이 포항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송구 영신전이 경주 갤러리란에서 국제 비디오 아트 페스티벌 포항 전시가 포항 시립중앙아트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노지연입니다. 경주시는 친환경 축산 기반 구축을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40억 원을 들여 옥수수와 청보리, 호밀 등 57톤의 고품질 조사료를 생산해 축산 농가에 공급합니다. 또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과 유휴지 활용 등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조사료 생산 면적을 4,000헥타르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국립해양특위정보원은 지난해 해양안전의 패로드로 구조된 사람이 24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로드는 항법 장비가 없는 소형 어선이나 레저 선박 이용자를 위해 2014년 선보인 스마트폰 앱 서비스로 이를 통해 구조 요청을 하면 경도와 위도 등 정확한 위치가 실시간으로 해경에 전송돼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습니다. 해양정보원은 해로드 앱 누적 이용자 수가 2017년 11만 명에서 지난해 23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며 500만 명에 달하는 해양 레저 동호인들의 활용을 당부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 강한 바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한낮 기온 7도에서 9도로 평년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지만 강한 바람에 체감 온도는 낮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가 되면서는 황사와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먼지의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주말 동안 많은 눈이 내렸는데요. 오늘까지는 비나 눈이 오면서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 강한 바람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의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8도, 영덕 7도, 포항과 경주가 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5도, 독도 7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 앞바다는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고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찬바람에 체감 온도가 낮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비나 눈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